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혜로운 삶을 위한 인생의 길잡이, 마음보약입니다. 여러분은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그 사람만 보면 왠지 모르게 존경심이 들고 조심스럽게 행동하게 되는 경험 있으신가요? 어딜 가든 누구 앞에서도 결코 스스로를 낮추지 않는 사람. 과연 그런 압도적인 존재감과 삶의 무게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오늘은 황혼의 지혜가 담긴 중심을 지닌 사람들의 흔들리지 않는 철학을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남은 삶의 단단한 뿌리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첫 번째, 진짜 갑인 사람은 자신만의 분명한 기준을 가집니다. 존재감은 목소리 크기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중심이 되는 것도 아니죠. 진정으로 중심이 되는 사람은 이미 자신 안에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세운 사람입니다. 이 기준은 남을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스스로를 지키고 흔들리지 않기 위한 단단한 약속이죠. 어떤 자리에 있든 누가 옆에 있든 그 사람은 늘 자신의 걸음으로 나아갑니다. 스토아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러한 내면의 통일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인간은 외부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내면법에 따라 살아야 한다. 자기 기준이 확고한 사람은 비난 앞에서도 칭찬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딜 가도 갑인 사람은 그래서 남들과 다르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서 있는 사람인 겁니다. 같은 공간,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의 태도는 자리를 바꾸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흔들어도 굳건히 그 자리에 머물죠. 그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 어디까지는 양보할 수 있고 어디부터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급하게 말하지 않고 억지로 눈치 보며 웃지도 않습니다. 거절할 땐 명확하게 말하고 진심으로 공감할 땐 깊이 경청합니다. 이건 단호함이라기보다는 완벽하게 정돈된 내면의 힘입니다. 누구든 삶의 중심에 서려면 먼저 자기 안에서 무너지지 않아야 하니까요. 니체 또한 이런 지혜를 남겼습니다. 자기 안에 기준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약자의 눈을 가집니다. 그 눈은 늘 외부를 살피고 누군가의 기준에 맞춰 움직이며 스스로를 소모하죠. 하지만 자기 기준이 선 사람은 그 시선을 자신 안으로 돌립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나는 지금 나를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먼저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존재 자체가 묵직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확고한 기준을 따라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그 소중한 기준을 남에게 맡겨두고 있지는 않나요? 두 번째, 중심이 있는 사람은 분위기를 바꾸지 결코 휩쓸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낯선 자리에서도 조용히 앉아 있는데 어느새 주변 분위기가 그 사람에게 맞춰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눈빛 하나, 말 한마디 없이도 공기의 흐름이 바뀌는 인상. 이건 타고난 카리스마나 특정 기술이 아닙니다. 바로 무엇에도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힘입니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외부의 일은 나를 흔들 수 없다. 흔들리는 것은 내 안의 판단일 뿐이다. 진정한 중심이 있는 사람은 주변 상황이 어떻든 먼저 자기 안의 판단부터 명확히 정리합니다. 어떤 자리에 가도 주눅 들지 않고 그렇다고 억지로 튀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위치를 이미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죠. 누가 무례하게 굴어도 그 무례함에 휩쓸리지 않고 상대가 아무리 눈에 띄게 치장하더라도 자신을 과하게 꾸밀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보여지는 나보다 소중하게 지켜야 할 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상황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어떻게 반응할지를 스스로 선택합니다. 그 의식적인 선택이야말로 삶의 중심을 굳건히 지키는 방식입니다. 노자는 이런 통찰을 남겼습니다. 천하를 다스리는 자는 먼저 자기 자신을 다스린다.
진정한 존재감은 누구보다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쉽게 흥분하지 않고 급하게 말하지 않으며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눈빛 하나에도 굳건한 맥이 흐르죠. 이런 사람 앞에서는 오히려 시끄럽던 분위기가 차분하게 가라앉습니다. 가볍던 말들은 조심스러워지고 긴장이 흐르던 공간은 편안해집니다. 그 사람이 들어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중심 없이 떠다니던 자리에 그가 들어서면 새로운 기준과 단단한 맥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어딜 가도 갑인 사람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자신이 분위기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그 분위기를 차분히 정돈하는 사람. 여러분은 지금 주변 공기를 따라 흘러가고 있나요? 아니면 그 공기를 당신만의 온도로 바꿀 줄 아는 사람인가요? 세 번째, 말은 짧고 시선은 깊다. 중심 있는 사람의 대화법입니다. 많은 말이 존재감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말이 많을수록 진심은 희미해지고 에너지는 불필요하게 분산되죠. 어딜 가도 중심이 되는 사람은 짧게 말하고 깊이 경청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굳이 자신의 생각을 모두 내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한마디를 꺼낼 때 그 안에 책임과 묵직한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침묵이 말보다 훨씬 지혜롭다고 강조합니다. 그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신중한 선택이며 그 선택은 상황을 정확히 읽는 예리한 감각에서 비롯됩니다. 그들은 말을 아낀다고 해서 말이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필요할 때는 정확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침묵해야 할 때는 조용히 물러납니다. 특히 상대의 감정을 헤아릴 때는 말보다 깊은 시선으로 반응하며 진심을 전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말은 설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존재의 무게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존재의 무게는 말의 양이 아니라 그 말이 지나간 후에 남는 깊은 여운에서 드러납니다. 중심이 있는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 오랫동안 마음에 남는 사람입니다. 듣고 나면 이상하게 오래 생각나고 짧은 문장인데도 복잡한 상황을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사람. 그건 단순히 단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진심과 마음으로 그 말을 꺼냈는가에서 오는 겁니다. 그들은 감정으로 상대를 이기려 하지 않고 논리로 사람을 꺾으려 하지 않으며 늘 마음의 거리를 적당히 유지합니다. 그 적절한 거리 속에 서로에 대한 깊은 존중이 머무르기 때문이죠. 니체는 말했습니다. 말이란 건 존재의 진동이다. 그 진동이 깊은 사람은 말 한 줄만으로도 사람을 멈추게 만들죠. 그래서 중심 있는 사람과 대화하면 내 말이 스스로 정돈되고 내 생각이 어디에 서 있었는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건 그 사람이 조용히 당신 안에 있는 진정한 말을 끌어올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있나요? 그리고 그 말들은 당신의 삶에 얼마나 깊은 울림으로 남고 있나요? 네 번째, 쉽게 인정받으려 하지 않기에 오히려 진정으로 존중받습니다. 어딜 가든 자신을 끊임없이 설명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을 했고, 얼마나 노력했고, 어떤 사람인지 알아달라고 말과 행동으로 계속해서 자신을 증명하려 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가볍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존재를 스스로 부풀리려 하면 그 마음의 불안함이 먼저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삶의 중심을 지닌 사람은 자신을 굳이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굳이 설득하거나 드러내려고 애쓰지도 않죠. 왜냐하면 그들은 보여지는 나보다 내면에서 굳건히 지켜야 할 나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런 통찰을 주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누가 몰라도 괜찮다. 중요한 건 내가 스스로 알고 있는가다. 그들은 이 철학을 온전히 자신의 삶으로 살아냅니다. 그래서 자기 자랑이 필요 없고 억울함을 굳이 해명하지 않으며 칭찬에 들뜨지도 비난에 서둘러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묵묵히 깊은 신뢰를 얻는 이유는
바로 불필요한 것에 신경 쓰지 않는 그 태도에서 오는 겁니다. 진정한 존중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에게 먼저 주어지는 법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함부로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그건 겸손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왜곡하는 것이니까요. 중심 있는 사람은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고 시간이 흘러도 같은 말과 같은 태도로 자기 존재를 증명합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빛나는 건 말이 아니라 시간이다. 진짜 강한 사람은 시간을 설득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지금 당장의 인정보다는 오랜 시간 쌓인 신뢰를 훨씬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모임에서는 조용하지만 정작 필요할 때는 가장 먼저 떠오르고 말은 많지 않아도 언제나 모든 것의 무게 중심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을 설명하느라 혹시 지치고 있지는 않나요? 당신의 진심은 말이 아니라 오직 시간이 증명해 줄 겁니다. 5번째, 관계에 매달리지 않기에 오히려 관계가 저절로 따라옵니다. 어딜 가도 중심이 되는 사람은 관계에서 억지로 밀고 당기기를 하지 않습니다. 집착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으며 누구에게든 같은 눈높이로 진심을 다해 다가섭니다. 그들은 관계를 억지로 붙잡으려 하기보다 자연스럽게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인상을 남기려 애쓰고 혹시라도 호감을 잃을까봐 늘 눈치를 보며 상대의 감정에 과하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심 있는 사람은 상대에게 자신을 억지로 맞추기보다 자신에게 어긋나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분명한 기준이 있기에 관계 속에서도 자기 자신 본연의 모습으로 당당히 남을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마라. 관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의 반응, 말투, 그리고 나와의 거리감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결국 내가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태도로 존재할 것인가 뿐입니다. 그래서 중심 있는 사람은 관계에 쫓기지 않습니다. 멀어지는 사람은 보내주고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사람은 머물게 하지만 그 누구도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건 차가움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질서를 지키는 따뜻한 경계심입니다. 니체는 관계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고요함이 깊을수록 진짜 연결은 더 단단하다. 말이 없어도 편안하고 일정한 거리를 두어도 깊은 신뢰가 유지되는 관계. 그런 관계는 바로 내가 나답게 존재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중심이 있는 사람은 관계에서 선택받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관계를 주도적으로 조율합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란 내 삶을 해치면서까지 지켜야 할 것이 아니라 내 삶과 함께 건강하게 흐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에게는 사람들이 모이고 그들 곁에서는 사람들이 깊은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건 그들이 누군가에게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관계를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나요? 혹시 그 관계가 당신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나요? 6번째, 감정을 숨기지 않되 감정에 휘둘리지도 않는 강인함.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감정을 억지로 감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감정에 잠식당하거나 휘둘리지도 않죠. 그들은 자신의 기분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나아가 그 감정을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어딜 가도 중심이 되는 사람은 기분 좋을 땐 활짝 웃고 슬플 땐 조용히 자신만의 공간에서 머뭅니다. 화가 날 땐 흥분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대로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할 줄 압니다. 스토아 철학은 감정 절제가 아닌 감정 통찰을 강조합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노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분노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감정을 억누르려만 하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무너집니다. 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깊이 이해하려는 사람은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결코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중심이 있는 사람은 자기 감정이 올라올 때 그걸 마치 제3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왜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지? 지금 이 표정은 어디서 온 거지? 그렇게 한 발짝 떨어져서 자신을 바라보는 힘이 있는 사람. 그 힘은 단단한 자기 인식에서 나옵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감정은 폭풍처럼 지나간다. 그때 너는 배를 굳건히 붙들고 있어야 한다. 바로 그 배를 붙드는 사람이 중심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감정을 오히려 도구로 사용합니다. 관계를 맺을 때도,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도 자신의 일시적인 기분이 아니라 그 기분 뒤에 숨겨진 진정한 이유를 먼저 살핍니다. 그래서 그들은 쉽게 격앙되지 않고 감정적으로 말을 내뱉지 않으며 감정으로 타인을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 기분을 남에게 함부로 풀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지도 않는 사람. 그게 바로 존재의 균형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자기 마음 한가운데에 굳건히 머무릅니다. 어떤 감정이 밀려오든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방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감정의 주인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감정의 거친 흐름에 그저 끌려다니고 있지는 않나요? 7번째, 자신을 스스로 선택하는 사람은 어떤 자리에서도 결코 작아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항상 내가 여기에 어울리는 사람인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이런 자리에 내가 있어도 되나? 그런 불안감은 조용히 자신을 작게 만들고 그 존재를 가려버리죠. 하지만 삶의 중심을 지닌 사람은 자리를 보고 자신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기준으로 그 자리를 다시 바라봅니다. 니체는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내 기준이 되어선 안 된다. 내 기준이 그 자리를 바꾸게 하라. 이 말은 곧 당신이 자신을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는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어딜 가든 갑인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자기 정체성을 지우지 않습니다. 목소리를 낮추되 자신의 생각은 굽히지 않고 분위기를 따르되 결코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자리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자리가 그 사람을 필요로 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환경보다 태도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내가 지금 어떤 공간에 있는가 보다 그 공간에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존재하는가를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묻습니다. 그래서 중심이 있는 사람은 처음 보는 사람들 속에서도 허둥대지 않고 억지로 노력하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그 공간에 자신의 온도를 더해갑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묘한 안정감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자기 자리를 알고 있다. 굳이 나서지 않아도 중심에 있다. 그 느낌이 말없이 주변을 편안하게 만드는 거죠. 어딜 가도 갑인 사람은 자신을 스스로가 정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 역할을 바꾸지 않고 자기가 누구인지, 무엇을 소중히 지키고 싶은 사람인지를 이미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나요? 그 자리를 위해 자신을 줄이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조차 당신 본연의 모습을 당당히 지키고 있나요? 8번째, 두려움을 숨기지 않고 품는 사람. 그래서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어딜 가도 갑인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서 강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움을 감추지 않고 그 감정과 함께 당당히 걸어갈 줄 아는 사람이기에 진짜 강한 겁니다. 우리는 보통 두려움을 약함이나 부끄러움으로 여기곤 합니다. 그래서 겁먹은 내 얼굴을 숨기고 모른 척하며 괜찮은 척 애써 자신을 포장하곤 하죠. 하지만 삶의 중심을 지닌 사람은 자기 두려움을 감정의 일부로 솔직히 인정합니다. 지금 나는 불안하다. 이 상황이 낯설다. 그 사실을 숨기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스토아 철학은 이런 삶을 내면의 용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용기를 두려움을 단순히 몰아내는 힘이 아니라 두려움을 기꺼이 끌어안고도
앞으로 나아가는 힘으로 보았습니다. 니체 또한 이런 통찰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무감각이 아니다. 모든 감각을 온전히 느낀 채로 견뎌내는 것이다. 중심 있는 사람은 모든 상황을 통제하려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측할 수 없는 순간 앞에서 자기 안의 불안을 차분히 지켜보며 그 안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동은 급하지 않고 말도 신중하며 결정은 조용하지만 매우 단호합니다. 그 단호함은 무감정에서 나오지 않고 감정을 온전히 받아들인 후에 차분한 이성에서 나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야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아야 제대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은 지금 두려움을 애써 밀어내고 있나요? 아니면 그 감정에 잠시 머무르며 당신 자신을 깊이 바라보고 있나요? 진짜 중심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시선을 가진 사람에게서 생겨납니다. 9번째, 쉽게 친해지지 않지만 오래도록 곁에 남는 사람. 어딜 가든 중심이 되는 사람은 처음부터 다정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빠르게 어울리거나 쉽게 마음을 여는 스타일도 아니죠. 그들은 신중하고 관계의 깊이를 천천히 쌓아갑니다. 하지만 한번 진심으로 마음을 주면 그 관계는 오래도록 견고하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람의 진정한 매력이 비로소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관계 또한 운명이 아닌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가르쳤죠. 너의 귀한 에너지를 줄 대상을 신중하게 정하라. 그 분명한 기준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넓고 얕게 사귀기보다 깊이 있는 연결을 이어가려 노력합니다. 니체는 관계에 대해 이런 통찰을 주었습니다. 모두와 가까워지려는 사람은 정작 누구와도 진심을 나눌 수 없다. 어딜 가도 중심이 되는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 애쓰지 않고 오직 누군가와 진정으로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관계에서도 속도보다 신뢰를 먼저 중요하게 여깁니다. 기분 따라 말을 바꾸지 않고 불필요한 친밀감을 억지로 강요하지 않으며 먼저 다가오는 사람에게도 자신만의 호흡대로 적절한 거리를 둡니다. 처음에는 다소 거리감이 있어 보이지만 오래 지켜보면 그런 태도에서 깊은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쉽게 기대지 않고 쉽게 휘둘리지 않으며 자신의 마음을 굳건히 지킬 줄 아는 사람. 그들은 관계 안에서 자기 감정에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상대가 거리를 둘 땐 존중하고 오해가 생기면 쉽게 흥분하지 않으며 서로를 지키는 방식으로 대화합니다. 그래서 그들 주변에는 오래도록 곁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 시간이 갈수록 그들과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많은 관계 속에서 자신을 무너뜨리고 있나요? 쉽게 친해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답게 머물 수 있는 관계가 몇이나 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10번째, 마지막으로 중심이 있는 사람은 결국 자기답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딜 가도 갑인 사람. 존재감이 있고 결코 가볍지 않으며 언제나 자리를 단단하게 채우는 사람. 그 사람에게 특별한 기술이나 거창한 비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결국 자기답게 살아가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는 남이 정한 기준으로 자신을 억지로 포장하지 않고 타인의 평가로 자신의 가치를 정하지 않으며 오직 자신의 목소리, 자신의 리듬, 자신의 온도로 세상과 마주합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에게 충실한 자는 모든 시대를 이긴다. 이 말은 곧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뜻입니다. 중심이란 결국 거창한 의지가 아니라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아주 작고 조용한 선택들의 결과입니다. 말을 아낄 것인가? 말을 지킬 것인가? 마음을 흘려보낼 것인가? 마음을 굳건히 지킬 것인가? 어딜 가든 중심이 되는 사람은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그 작은 선택 하나하나에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서두르지 않고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으며 관계에 억지로 기대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로 관계를 다져갑니다. 화가 나도 쉽게 무너지지 않고 불안해도 눈을 감지 않으며 상대가 다가오지 않아도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냅니다. 그건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 삶을 온전히 통과하며 길들여진 성숙한 태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떤 말을 꺼내고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감정을 품고 있는지 그 모든 순간들이 모여 오직 당신만의 아주 단단한 중심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군가가 만든 기준대로 당신을 세우고 있나요? 아니면 비로소 자기답게 당신의 삶을 힘껏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은 이미 누군가의 든든한 중심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저 조금 더 자기답게 자기 기준대로 걸어가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존재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을 떠오르게 한 인상 깊은 장면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깊은 울림과 깨달음이 될 거예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음보약은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더욱 따뜻한 지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